오후에는 후보자님 둘러싼 본격적인 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제가 간단한 질문 드릴 테니까 그냥 맞다 아니다 정도로만 몇 가지 좀 대답을 해주시죠. 후보자님, 그 선출직 공무원하고 임명직 공무원의 청렴도 기준이 다르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조금만 더 설명 주시겠습니까? 선출직 공무원, 예, 국회의원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임명직 공무원의 청렴성 기준이 서로 틀리냐 이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예. 의미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검증은 더 많이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하고 같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좋으면 공무원은 도덕성은 문제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재산이 좀 없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도덕성이 결여되어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성의 문제는 재산의 다과 문제와는 상관없는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게나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제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친 소유의 한강 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 빌라가 2019년 3월 당시에도 모친 소유였죠. 후보자도 같이 거주를 하셨습니까? 2019년 9년 3월? 3월. 2019년 3월이면 2019년 3월요. 2019년 3월이면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일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쯤이면 저희 어머니가 아마 낙상을 하셔서 그때 전후해서 아마 거기가 4층 걸어 올라가는 예. 그 빌라였어요. 5월에 지금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셨는데 네. 그해 5월에 여기 전세를 들어오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쯤 아마 그러면 그 낙상하셔서. 한강 빌라에 2019년 3월 달에 그 세를 들어왔던 법인이 있어요. 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의 그 운영하는 분이 이하경 씨라고 있는데 아시는 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저 법인으로 2019년 3월 달에 전세 계약은 체결했지만 이거는 뭐 법인으로 된 전세 계약이니까 실거주자는 이하경 씨로 알고 있었습니까?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빌라가 좀 오래된 빌라이긴 하지만은 옛날 빌라에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무슨 쉐어하우스인가 무슨 약간의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랬다가 그것이 그 집이 좀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적당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본인의 판단과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저희 아내가 그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사실은 길고양이를 좀 많이 이렇게 거둬서 고양이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공간이 넓은 그 집이 좀 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겹쳐서 이하경 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정리를 해야 되고 저희 사람은 그때 제 결혼도인데 들어와야 되는 이것이 맞아서 예. 바뀐 것으로. 어제 이거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죠. 어제 한 언론사의 보도에 그 2019년 3월, 5월 그 무렵에 그 모친 소유의 한강 빌라 말씀하신 그 제일 위층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테리어 공사 한 거는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2019년 3월 달에 원래 1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던 그 원래 계약자는 한 2달 만에 빠져나가고 5월 달에 지금 후보자의 뭐 배우자가 되실 분이 거기로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 1년 뒤에는 지금 장모님이 또 이렇게 임차를 해요. 그러면은 2달 만에 계약 해지를 하고 배우자가 임차를 하시고 1년 뒤에는 또 장모님이 임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내신 자료에는 이 이산지로부터 어떤 그 2억이라고 하는 전세 보증금이 과연 입금됐었는지 또 그것을 배우자가 들어오실 때 이산지의 2억 원을 반환을 했는지 그리고 배우자께서 그 어머님한테 정당한 2억 5천만 원의 임차 보증금을 제공을 했는지 그런 계좌 내역은 전혀 지금 뭐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특이하게 원래 1년 계약이 2달 사이에 이렇게 해지되고 배우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해 12월 달에 그 후보자께서 결혼을 하시니까 이게 아마 신혼집으로 사용을 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제공된 전세 보증금 반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이게 배우자께서 실제 거주는 배우자께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 전세 보증금을 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표를 본다면 당연히 이산지의 그 이하경 씨 후보자하고는 프로보노 코리아라고 하는 법인의 이사관계로도 아주 친분이 있으시고 또 건설업자기도 하고, 이분이 배우자가 내야 될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반환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게 맞다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몇 천만 원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달 사이에 그 집을 다시 나가면서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에 대해서 어떤 정산이 안 됐다 그러면 최소한 그 인테리어 해준 것 정도는 그 금액만큼은 또 후보자께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궁금해하시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저 과정을 보면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일들이어서, 첫째는 다 제가 계약 주체가 아닌 저희 어머님 명의의 집을 이산지가 임차하고 다시 그것을 해지하면서 배우자 예정자가 임차하고 그랬다 그 이후에 장모님이 임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첫째. 두 번째로 각각 계약 주체가 전환되는 이유도 대단히 당연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낙상이 되셔서 평지로 나가셔야 됐고, 그때 그곳을 들어올 생각이 있었던 저의 지인이었던 이산지의 대표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 하다가 그것에 비용이 제법 드는 수리의 요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때 저희 아내는 들어올 사람은 서울로 들어올 집을 찾고 있었는데 있던 집을 정리하면서 들어와서 네, 잠깐만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신혼집으로 쓰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저는 저 집을 신혼집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 내에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집은 신혼집으로 쓸 이유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저와 별도로 살고 있었던 제 아내가 자기 집을 정리하고 들어 살다가 다시 저와 합치게 되면서 그 공간을 마침 저희 장인 어른이 병원에 가게 되셔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요가 있으셨던 저희 장모님이 들어오셨던 것이고, 인테리어는 아주 쉬운 것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법 낡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당연히 수요가 있었는데 그 인테리어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인테리어를 한 일정한 액수가 그 이후에 한편으로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반영되고 한편으로는 시가에 반영돼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종합적으로 각각의 전환의 과정과 인테리어에 들어간 것에 그 돈이 사라져서 누구에게 갈 여유가 없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저것은 뭐를 내죠? 아니, 계좌를 저것은 저와 관련된 계좌들이 전혀 아니어서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전에 계셨던 다른 그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다른 분들의, 아니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을 왜 동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혹시 과거의 전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과거의 전례를 들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